자, 이제 선사 끝났어. 자, 이제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선사 제가 좀 더 본문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뭐 조금씩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빠르게 했어요. 근데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로 우리 테스트 할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거 빗살무늬 토기. 뭐의 증거? 농경의 증거. 오늘날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에 여기서 이제 탄화된 좁쌀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아직은 뭐는 아니야? 벼농사는 아니야. 벼농사는 언제야? 청동기. 됐죠? 네. 벼농사를 해야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남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뭐 나머지 도구들인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진 뭐 자료 좀 넣어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으로 갑니다. 고조선. 오늘 선사 끝낼 거야. 됐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근데 여기에 고조선은 내가 짧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요 다음에 여러 나라 성장이 문제야. 그게 요 단원 전체 출제일 1이야. 됐죠? 네, 거기서는 말을 내가 조금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초 현황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역사에서는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역사가 뭐라고요? 시간이야, 시간.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야.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오히려 첫 시간이니까 덜한 거야. 앞으로 가면 더 시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따로따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항상 이거 뭐가 살아 있어야 돼? 시간이 살아 있어야 돼.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목이야.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사를 좀 공부하고 나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딪히는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료가 주어졌는데 자료를 보니까 뭔지 알겠어. 근데 선질본도 뭔지 알겠어. 2번도 알겠어. 3번도 알겠고 대충 아는 것 같아. 많이 들어본 것 같아. 4번도 알아. 문제가 뭐야? 딱 답만 몰라. 그런 슬픈 드라마가 많이 펼쳐져.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외우거나 기억하실 때 걔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그래.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 걔들이 최종적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모여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안 그러면 맨날 이제 문제 풀면 자료 보면 뭔지 알 것 같고 자료 보면 알 것 같고 손지도 알 것 같고 근데 항상 내가 고르는 건 답이 아니야. 그리고 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 제가 2개까지는 골라내는데요. 마지막에 2개에서 고르면은 항상 제가 고르는 건 답이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요. 됐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초 되게 중요합니다. 최초. 됐죠? 그런 의미에선 우리나라 최초 왕조가 뭐야? 고조선. 완전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기록이 너무 없고요. 두 번째, 논란이 되는 사항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저거 다 피하고 내다 보니까 너무 낼 게 없어. 그래서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분 보시면 법원직이 그래도 명맥은 좀 유지했지. 근데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인셉신처럼 정말 안 내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낸 게 2016년이야. 그리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됐죠? 그 다음에 법원직은 그래도 그나마 한 2번은 냈어. 되죠? 자, 그러면 거기 요람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고조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왜냐하면 출제율이 떨어지니까. 첫 번째, 자, 당구란검이 만들었다. BC 2333년. 이런 거 한국인들이 보통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우리가 BC 2333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동국통감에서 온 거예요. 됐죠? 왜냐면 삼국유사랑 동국통감은 둘 다 얘기하는데 둘이 3년 정도 차이가 나. 근데 우리가 보통 2333년이라는 건 사실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동국통감설이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요 건국은 뭐에다 맞췄냐면 중국의 요임금의 제위기에다가 맞췄습니다. 그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중국의 가장 옛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순시대라 그래.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여기 한국인 없어요? 한국인? 요순시대. 그래서 어떤 법률이나 어떤 뭐 그런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요순시대 그럴 때 그 요임금. 됐죠? 네, 거기다 맞춘 거야. 이제 생각났어. 여러분, 중국 역사 한 번만 보고 와.
나 아까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지. 아니 그리고 그냥 이름 검색하면 되잖아. 당신 누군데? 그럼 퇴장이야. 됐죠? 그래서 그 유튜브 검색해서 제 거 들어오시면요. 제가 중국사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중국의 역사. 그때 되게 간단하게 되게 짧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보고 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시간으로 나와 시험에.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보라는 건 아니고 근데 대신에 자리 잡고 또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 또는 밥 먹거나 밥 먹을 때 네 얼굴 보라고? 그러지 말고 아니 불편하면 밥 먹을 때는 안 봐도 돼. 그래서 아니면 뭐 잠깐 쉬시거나 뭐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좀 틀어놓고 한번 봐봐요. 왜냐면 중국 왕조가 내가 아주 빨리 해볼게요. 그 나중에 영상을 보면 요걸 한 40분 정도 얘기해. 그냥 쓱 한 번만 들어달라고. 중국은 왕조가 무조건 외자를 씁니다. 한 글자예요. 우리는 한 글자 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아봐야 두 글자야. 우리는 한 글자는 없어. 중국은 다 한 글자야. 됐죠? 그래서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여자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은주입니다. 그리고 끝날 땐 뭐로 끝나냐면 남자 이름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은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송원이로 끝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송원이가 멍청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는 송원이는 멍청이야. 그럼 가운데는 뭐냐? 요거 그냥 반복해 주면 되는데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중원이 분열됐다 통일됐다 분열됐다 통일됐다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리듬도 똑같잖아. 은주 여자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 뭐로 끝나? 남자 이름. 송은이는 멍청이.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었어. 그쵸?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셨을 수 있지만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이 뭐냐면 춘추전국이에요. 대분열기. 정치적인 대혼란기.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뭐 말씀드리겠지만 요 춘추라는 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야. 누가 썼어? 공자가 썼대. 근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근데 그렇대. 되죠? 그런데 중개들이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더 안 써요. 추 안 써요. 언제 써? 날씨 좋은 봄 가을에만 써.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봄 가을 써. 그러면 봄 가을 역사를 썼대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시간. 그래서 이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가 편년체 사서의 원형이 됩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는 거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야. 그래서 이후에 동아시아 쪽에서는 역사 편찬 보관과 관련된 기관이 만들어지면 이름이 뭐라고 붙는 거야? 춘추관이라고 붙는 거야. 됐죠? 고려의 춘추관, 조선의 춘추관. 하는 일이 뭐겠어? 역사 편찬 보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실록을 보관하는 그런 데를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대는 조금 더 살벌한 시대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최초의 통일. 그래서 위대한 통일. 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국을 부르는 진아, 진이, 춘친, 차이나 이 모든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됐죠? 중국, 하나의 중국의 원형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 포괄적 통치를 하다가 이게 15년 만에 허망하게 끝나요. 그래서 다시 군웅이 할 거래. 그리고 이번에 긴 통일이 등장하는데 이게 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 문화의 원형이라 그래요. 원형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중국다운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야? 한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중국 민족을 진족이라고 안 하고 당족이라고 안 하고 송족이라고 안 하고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글자를 뭐라 그래요?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를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문화라고 합니다. 됐죠? 중국이 가장 중국다워진 거야. 누구라고요? 한, 김통일. 자, 그 다음에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350년간의 대분열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남북조 시대입니다. 됐죠? 350년간의 대분열기. 그리고 이걸 통일하거든요. 이게 짧은 통일, 수나라입니다. 됐죠? 그런데 수나라는 통일하고 나면 고구려랑 계속 갈등을 빚어. 그래서 고구려 계속 갖다 때리다가 지가 망해요. 됐죠? 그래서 짧은 통일.
자, 그리고 나면 긴 통일국가가 등장하는데 당입니다. 아까 말했던 한이라는 나라가 문화의 나라라면 당은 제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향후에 거의 한 1500년 정도를,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잖아. 왜냐면 우리 보는 애들 뻔하지 뭐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쪽에,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하고 다니는 게, 그리고 이제 뭔가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비슷한 거야. 됐죠? 그래서 그 당나라의 제도가 다 들어와요. 그죠? 나중에 뒤에 우리 뭐 삼성육부, 이호의 병영공, 그 다음에 뭐 토지제도, 그 다음에 조세제도, 조용조, 이런 얘기 뒤에서 할 건데 전부 다 당나라 거야. 전부 당나라 거.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원나라. 그리고 여러분, 멍청은 멍이라는 나라는 없죠. 이거 여러분 그냥 눈치로 아시겠죠? 네가 멍이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뭐겠어? 명. 됐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그다음에 특이한 건 대신에 원나라랑 청나라는 이 한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치떨리는 왕조죠. 그래서 뭐야? 이게 엄청난, 그렇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한나라가, 그러니까 한족들이 그것도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이민족들한테 중국 전체를 뺏기고 지배받았던 시대야. 됐죠? 그게 뭐라고요? 원, 청. 그래서 원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야? 중대륙에. 몽골. 그리고 청은 만주족.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여진족. 얘네들이 세우는 거지. 여기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중역사 말씀 다 드렸어요. 끝. 됐지? 하여튼 내가 지금 얼마 한 건지 알아 이거? 이게 한 5,000년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나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자, 됐죠? 끝. 자,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어쨌건 간에 근데 저보다도 저 은나라의 앞에 이게 요순시대, 가장 태평성대. 그래서 그때에다 딱 맞춘. 그 다음에 영역은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서 요령의 산반도,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당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군의 건국 이야기야. 말은 생략돼 있지만. 됐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옛날 교과서에선 당군 신하라 그랬어. 요즘에 그 표현 안 씁니다. 왜냐면 신하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신화는 없는 얘기잖아. 너무 없다라는 게 가정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 그러면 그 실제로 이제 그게 하나의 문화기구, 예술이고 뭐 하나 그렇게 보는 거지. 그 뭐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말은 당군의 건국 이야기인 거야. 됐죠? 그게 실려 있는 글들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 아니야. 당군의 건국 이야기에 대한 거라고. 되죠? 자, 그다음 결론. 자, 이제 근데 시험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이제 해볼게요.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에 고조선은 일단 여러분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요즘에 고조선은 그 기출 받잖아. 그죠? 그런데 기출을 다시 제대로 보잖아? 그럼 완전히 안 나온 건 아니야. 그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을 물어볼 때 그냥 묻어서 나와요. 됐죠? 그냥 선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걔는 선지 중에 나온 거지 문제가 예를 들어 사료가 부여야. 1번 읽어보니까 고구려야. 2번 읽어보니까 부여. 3번 읽어보니까 고조선이야. 그래서 정답 2번이야. 그런데 고조선 선지가 나오긴 했잖아. 근데 그건 고조선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지.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 나라 성장 중에 부여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뭐 세게 갈 필요 없어요. 됐죠? 우리나라 최초 왕조라서 엄청 나올 것 같지만 아니라고. 기출 다 보여드렸잖아.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당군조선, 위만조선. 그게 우리나라 최초 왕조죠. 당군조선. 그럼 이제 위만조선은 뭐냐?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사람이 유민들을 데리고 진앙교체기에 이거 봐 이게 중역사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진시황의 위대한 통일이 굉장히 짧게 끝나. 그리고 천하가 또 나눠져요.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라서 한 번씩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초나라를 이끌었던 항우. 그래요. 하여튼 동양에 뭐
최고 상징적인 소드 마스터죠. 뭐 1대1로는 뭐 나머지 기록들을 봐도 뭐 거의 상대가 없지 않을까. 뭐 하여튼 아시아권에서 특히 중국 역사에서 그죠? 그 다음에 한나라의 항우. 아니 죄송합니다. 한나라의 여러분 그래서 표현 내 말 잘못했구나. 한나라의 유방. 이렇게 둘이 붙어서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다. 그래서 게임으로 만들잖아. 그게 뭐야? 그게 장기. 그리고 소설로 만들어지잖아. 그게 초안지. 들어보셨죠? 오케이. 그래서 진시황의 위대한 통일은 허망하게 끝나. 그리고 또 나눠져서 또 싸워.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고 유이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여러분 전쟁이 재밌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물론 저도 상상 안 돼요. 그치? 내가 어떻게 알아 전쟁을? 내가 전쟁 경험해 봤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뭐 6.25를 경험했겠어. 베트남의 파병이 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보여요? 그렇죠? 그 정도 되려면 우리 아버지가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야. 조금 전에도 잠깐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의 약탈은 기본이에요. 저 지금 약탈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야. 일단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일단 폭행, 살인, 방화. 여러분 약탈에 집 전체 다 불 지르는 거 기본입니다. 강간 기본이에요. 이런 걸 합쳐서 전쟁. 제가 부드럽게 그냥 약탈이라고 한 거야. 됐죠? 이런 전쟁 엄청 한다니까. 그럼 전쟁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전쟁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치안의 공백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순간이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왜냐하면 중국 새끼들 계속 전쟁하니까 이동해요. 근데 당시에 당우조선의 국왕이 준왕이야. 근데 이제 위만을 보니까 사람 됨됨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위만과 그의 그룹을 받아줘요. 그래서 고조선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이런 뭐 친화력이나 정치력 이런 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왕이 위만을 보니 사람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위만과 그 그룹을 받아줘. 그리고 중국과 맞닿은 그러니까 박사라는 관직을 주고 중국에 맞닿은 국경수비대장으로 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완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전쟁이 빨리빨리 안 끝나니까 이주민 세력이 계속 생기잖아. 그래서 위만이 이 그룹들을 계속 흡수해. 그래서 국경지대에서 세력이 제법 커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당시에 고조선의 그러니까 당우조선의 국왕이 준왕인데 아까 내가 준왕 때라 그랬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준왕을 공격해요.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이때부터를 뭐라 그런다? 위만왕조라고 해요. 그럼 이 앞에는 뭐라 그래? 당군조선이라고. 그 뒤는 뭐라 그런다? 위만왕조 또는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고조선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조선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고조선의 특징을 가볍게 기억하면 돼. 됐죠? 누구랑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랑 구별해? 고구려 부여 옥조동에서만 좀 이따 할 건데 그거랑 구별만 하면 돼.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러면 고조선 단독 문제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독 문제는 무조건 순서 문제야. 제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순서를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냥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는 게 나아요. 되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문제 유형은 첫 번째 당군조선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는 아니고 두 개인데 하나야.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1, 2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내가 1, 2라고 안 할게요. 됐죠? 그냥 당군조선 하나. 그래서 당군조선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되죠?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정비. 정치 조직을 정비하는 거.
그래서 정치적 정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하나가 왕위 세습. 그러니까 여러분 세습왕이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화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냥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내가 왕하는 거 당연할 것 같죠?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눈이 있는데, 특히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우리 작은 아빠들이야. 됐죠? 나보다 훨씬 더 인맥도 많고 정치적 경험도 많고. 됐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확립해야 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또 여러 그룹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원래 좀 돌아가면서 하고 처음에 그러거든요. 왕위 세습왕이 등장했어. 두 번째, 관직의 정비.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울게요. 상, 대부, 장군. 한 번만 더. 고조선 관직명 뭐라고요? 상, 대부, 장군. 야, 나 지금 수업하면서 외웁시다라는 말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다. 그죠? 아, 물론 아까 이 얘기는 했어. 가장 시대 대표는 하나씩 가자. 구석기는 뭐라고? 짐승이야. 자연약탈 경제. 그걸로 갖다 때리면 되고, 시석기는 뭐라고? 농경, 생산경제로 때리면 되고, 청동기는 뭐야? 계급.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초기철기는 시험에 뭐 나온다? 아, 중국에서 왔다. 중국과의 교류.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이거 네이밍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이걸 배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 네이밍은 약속이잖아. 맞죠? 그래서 자, 고조선 관직명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상, 대부, 장군. 박사까지 보면 좋고. 상, 대부, 장군.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데 바로 여러 나라 성적 넘어갈 거거든. 이제 잔뜩 나온다. 그럼 애들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또 막 섞여요. 자, 섞이기 전에 상, 대부, 장군. 자, 그다음에 하나 더가 뭐냐면,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했다는 얘기잖아. 세습왕이랑 체제 정비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연나라와 대립하게 돼. 연나라는 아까 저기 춘추 전국 시대 기억나요? 그러니까 중국 왕조인데, 방금 전에 내가 중국 왕조 얘기 다 했잖아. 여자 이름을 치면 남자 이름을 끝난다고. 은주? 춘추 전국 지난? 남북조 수당? 남자 이름으로 끝나. 송원이는? 멍청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본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치로 무조건 분열기인 거야. 분열기. 이해됐죠?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하지 않은 왕조가 나왔으니까 뭐 아니면 뭐겠어? 춘추전국 시대 아니면 남북조 시대인 거지. 됐죠? 물론 당나라 망하고 송나라 넘어갈 때도 잠깐의 분열기가 있긴 해요. 한 60년. 5대 19기라고. 뭐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일단 여기. 됐죠? 그래서 연나라와,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인 중에 연나라가 제일 강했거든. 그래서 연나라 장수 징계가 쳐들어와. 근데 이 싸움에서 져. 그래서 자, 요동지역을 상실하고 대동강으로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야. 중심지가 뭐라고요? 이동해요.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은 만주에서 만들어져서 요동 쪽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 뭐라고 보는 거야? 대동강, 평양 쪽으로 중심 이동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 때문이야? 연나라와의 전쟁. 끝. 다시. 자, 정리할게요. 자, 여기 지금 방금 두 개 얘기했어. 하나가 시스템 정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연나라와의 전쟁. 됐죠? 근데 요거 두 개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하나가 정치체제 정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나라와의 전쟁. 그래서 이게 징계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얘는 두 개인데 절대 시간을 못 물어봐. 그래서 둘 중에 시험에 하나만 나와. 되죠? 왜? 체제 정비는 기간이야. 거의 한 50년, 100년. 근데 전쟁은 사건이죠. 빵 하는 순간 시간이 꽂히는 거야. 죄송해요. 빵 하는 순간 시간이 꽂혀. 그러니까 두 개를 어느 게 먼저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 되죠? 하여튼 뭐라고요? 당군조선. 끝.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순서 문제는 결국은 뭐냐? 다 위만조선이야.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만조선의 성립. 이거 미리 얘기했습니다. 진앙교체기. 그리고 이제 들어왔다가 준왕 몰아내고 배신한 거지. 준왕을 몰아내고 사실은 내가 여기 살 수 있게 해줬는데 반대로 집주인 쫓아낸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라 그런다? 위만왕조, 위만조선. 되죠? 자, 세 번째. 자, 그리고 나면 위만조선의 발전. 위만조선의 발전 그럼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철기가 이때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앞에서 철기 들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수용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 수용. 왜냐면 요 그룹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던 그룹들이 이쪽 동쪽으로 온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무역을 통한 번영. 됐죠? 그래서 위만조선금 이렇게 두 개 가면 돼. 1, 2. 그래서 남쪽의 진과 그 다음에 동쪽의 예와 서쪽의 한이 다이렉트로 교육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딱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야? 중개무역. 그리고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만 받으면 되지. 말이 좋아 세금이지 실제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삥 뜯기는 거지. 그죠?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근데 이것 때문에 한나라랑 갈등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한나라와의 전쟁.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요? 한나라의 무제가 쳐들어옵니다. 무제. 한무제와의 전쟁.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 여기서 패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멸망. 됐죠? 여기 네 번째지? 다시. 뭐라고요? 한무제와의 전쟁. 초기에 패수전쟁 같은 데서는 이겨요. 근데 한무제가 보통이 아니거든. 한무제 유철이. 계속 보내는 거야. 나중에는 수륙 양명으로. 그러니까 고조선 내부에서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 의견 차이가 나타나게 돼. 그리고 원래 여러분 전쟁의 가장 기본이 원래 외교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내에 고조선을 망하기를 원하는 놈이 있다니까. 무조건 있는 거야 그건. 왜냐면 그게 스파이야. 그리고 그렇게 원래 외교 관계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 중에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친일파가 그 시대만 있었을 것 같아? 그들이 그 시대 성공했을 뿐이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조국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부를 막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게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눠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전파 끝까지 항전하겠다. 이게 우거왕이에요. 마지막 왕. 근데 우거왕이 주화파에게 암살당해. 그러면서 BC 108년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멸망. 자, 마지막 갑니다. 다섯 번째.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이게 뭐냐면 한나라가 한반도에 군현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엄청 안 듣잖아. 그치? 주인의식도 강하고. 이게 설명이 필요해?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아버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안 듣잖아. 듣는 척 하지 말고. 됐죠? 또 엄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 아프고 그런 거 아니죠? 괜찮아. 나중에 당신애도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돼요? 우리 진짜 저항의 민족이잖아. 그래서 잘 봐요. 중국 애들이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전에 무슨 교통이 있어. 오케이? 중국에서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사진이 왔다 갔다 해. 얼마 걸릴 것 같아? 여러분 몇 달씩 걸려고. 사진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날씨 안 좋잖아? 6개월도 걸려. 여러분 그 가장 역사적으로 바람처럼 움직였다라고 가장 유명한 게 몽골이잖아. 전 세계를 하나로. 오늘날 역사계에서도 미스테리예요. 걔들은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그런 대제국이 가능해? 진짜 진짜 이 역사에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물론 이런 말은 없죠. 만약 그딴 게 어디 있어 역사에. 그죠? 근데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만약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야. 진짜 몽골한테 유럽은 끝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진짜 아주 작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어설프게 왔다가 작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교황군, 로마 교황과 관련된 그 연합군대 진짜 작살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서방 원정을 했던 마투 들어보셨나요? 바람처럼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몽고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칸이 죽으면서 후기 구도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했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투가 빨리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모가 죽으면 칸이 죽으면 새롭게 칸이 뽑히고 그다음에 최소한 내가 칸이 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는 받아야 되거든. 되죠? 그런데 그래서 몽골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돌아와서 뭐 정리하고 뭐 하는데 1년. 그리고 다시 서방 원정 가잖아. 그게 1년. 왔다 갔다만 2년이에요. 그런 거야. 오늘날의 교통을 생각하면 안 돼. 됐죠? 근데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통치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인프라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후로 봉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치를 주고 그 다음에 야야 뭐 예를 들어 뭐 좀 조공 좀 잘 바쳐라. 선물 좀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애들이 우리를 안 믿어요. 우리가 워낙 저항의 민족이잖아. 워낙 주인의식이 세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제 직할지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군현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도군의 개념이야. 됐죠? 그래서 한반도에 어떻게 한다? 원래는 제후르봉하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뭐 물건도 바치고 조공도 바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 근데 이 한군현을 몇 개를 만들어? 4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한사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도지사를 중국에서 직접 보내는 거야. 황제 직할지로 가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저 좀 봐요. 나중에 똑같다? 그냥 편하게 봐요.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키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긴통일이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긴통일 때 이거 우리 누구랑 싸우는 거야? 고조선. 당은 고구려. 분열돼 있으면 한반도는 무조건 발전하는 거야. 설명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이랑 우리가 가깝잖아. 중이 분열되면 무조건 좋지. 중이 통일되면 피곤한 거야. 가깝잖아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 중에 지금 우리만 분단 국가잖아. 그렇죠? 정말 냉전이 마지막으로 남은. 그때 다시 냉전이 강화되고 있어. 이제는 주적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적이 좀 더 생길 것 같은데요. 푸틴도 장난 아닌데. 근데 문제는 시진핑도 장난 아니야. 여러 나라랑 싸우게 될 것 같아.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통일을 누가 원하겠어? 지금 우리가 반쪽만으로도 세계 경제 규모 12국가야. 됐죠? 진짜 엄청난 기적을 이룬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독립된 국가 중에 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죠? 자, 계속. 그럼 우린 발전하는 거야. 보세요. 통일됐지? 바로 갈등이 생겨. 되죠? 고선 멸망하고 나서 뭐라고요? 직접 통치하겠다고. 이게 뭐야? 한군현, 한사군. 낭랑, 현도, 진번, 임둔. 모르셔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4개. 4개 다 그래서 한사군이야.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고려도 똑같아. 당나라가 고려 멸망시키고 나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 행정구요. 그걸 뭐라 그래? 도호부라 그래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도호부 안에 뭐라 그런다? 독부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야? 시군. 됐죠? 안양시, 평택시, 청주시.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끝 다 했습니다. 되죠? 이 정도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순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하나, 둘, 셋, 넷, 5. 끝.
근데 만약에 고조선은 그냥 따로 물어보잖아요. 단독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나왔던 건, 많이 나왔던 건 무조건 8조 문법이야. 8조법. 근데 요즘에 이 한능검 보면, 요즘에 제가 한능검 교재 준비하고 한능검 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능검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 표현을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8조 그러니까 범금 8조라고 나와. 됐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형법이지, 형법. 됐죠? 근데 세 개예요. 뭐예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그래서 오늘날은 몇 개만 전한다? 3조목만 전한다. 8조 입법 모두를 알 수 있다. B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 역사에는 없고요. 중국 역사 이게 한서지리지에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저 동이족, 그러니까 오랑캐 편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쟤들에게는 8조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잡아 죽이고 살인죄.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며, 두 번째,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종으로 삼는다. 세 번째. 됐죠? 이렇게 세 개만 소개하고 끝나요. 그죠? 그래서 세 조목만 오늘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생명종주 농경사회, 사유재산제와 계급사회를 알 수 있지. 여기가 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상해를 입혀서 배상을 하거나 누구 걸 훔치려면 네 거 내 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이제 배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삼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급사회네. 여기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8조의 법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얘기 다 했네요. 다 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한무제 침입 그리고 8조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디 갔어? 거기 지금 이제 요람 갖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멸망 밑에 얘가 없네. 얘 그러면 몇 가지 단어만 그냥 키워드만 한번 적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날갯단에 있어요. 이상하다. 나 거기 있는데 왜 사라졌지? 자, 날갯단 16페이지 날갯단. 고조선의 8조의 법 보이세요? 거기다 그냥 체크하시죠 그러면. 됐죠? 자, 다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바로 그냥 기출문제 들어갈게요. 자, 16페이지 문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거 보고 있는 건가요? 저랑? 다음 자료에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야.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자,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종. 뭐예요? 8조법. 그럼 어느 나라야? 고조선. 그러니까 됐죠? 자, 문제 갈게요. 자, 10월에 무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사실 문제 같이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동해예요, 동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반대 경우도 있고.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뭐야? 호루 새끼들이죠. 그렇죠? 그게 뭐야? 부여 고구려의 풍습이야.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그다음에 중대범죄자 제가외의 이러면 고구려 부여예요. 됐죠? 왕 밑에 국무를 관장하던 상의 동그라미. 여러분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설명을 할 길이 없어. 관직명은 네이밍이잖아. 네이밍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해오지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 대부, 장군. 어느 나라라고요? 고조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갑니다. 자, 네 번째 주제예요.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분 지금 선사, 아이고 오늘 선사 다 끝내야 돼. 수업이 8번밖에 우리 못 만나서. 여러 나라의 성장. 그러니까 이 선사라는 단원 전체에서 전 보세요. 출제율 1위. 출제율 1위. 그래서 앞에 지금 했던 테마 1, 2, 3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는 네 번째 여러 나라 성장은 처음부터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처음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되죠? 여기는 요 단원 전체 1위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특히 또 지방직이 좋아해.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2023년에 지방직이 체크가 안 돼 있는 이유는 거기는 국가직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거야. 그 표가.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이 지금 요 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시점이 4월. 근데 4월 10일 날 국가직을 받잖아. 그죠? 4월에 요 책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게 막 5월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국가직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지방직은 안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모르는 거지. 6월 10일 날 시험을 보니까.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보면 법원직도 그렇고요. 많이 나오죠. 얘가 무조건 출제일이야. 됐죠? 자, 그리고 그 한 장 넘겨 보세요. 그냥 지도만 살짝. 날개땅 있다 보니까 지도가 좀 작아서 안타깝긴 한데. 가볍게 가시죠. 지금 일단 여론나라 성장은요. 누가 뭐래도 이 단원의 출제율 1위예요. 그리고 일단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지금 이 국가들이 배경이 뭐야? 배경이 철기예요. 철기. 다시 고조선은 청동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나라는 우리 역사에서는 고조선밖에 없어요. 자, 그 뒤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전부 뭐야? 철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자 국가들은 전부는 아니고 연맹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이 주류야. 근데 물론 아닌 나라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아닌 나라는 잠시 후에 다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기본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지도 문제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수능이나 한능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는 가나 다라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원래 공무원 시험 지도가 많이 나오질 않아.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 이게 지도는 아니더라도 사료가 나오거나 글로 풀어져서 나왔을 때 이게 어디를 설명하는지 맑게 알아들으셔야 돼. 됐죠?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게 삼국지 위소동의전. 정말 딱 여기서만 나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삼국지 위소동의전을 여러분이 원문을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제 말뜻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문제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사료를 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의 특징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각선으로 한번 봐봐. 19페이지. 가본 보여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 나국가에 대한 설명. 보여요? 19페이지. 딱 그게 스탠다드야. 그러니까 사료를 두 개를 줘서 두 나라를 동시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한 나라만 물어보든가. 그 다음에 원래 이게 고대 국가만 가도 우리가 이제 고대 정치 다음 시간에 갈 거거든요. 여기만 가도 뭐가 어렵냐면 원래 한국사에서 진짜 어려운 게 순서 문제야.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거. 됐죠? 그런데 여기는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다시. 저 좀 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5개 중에 뭔지만 아시면 돼. 어차피 5개 중에 하나야. 아니면 아예 문장이 오류야. 됐죠? 아예 문장을 오류로 만들든가. 그런데 여론나라 성장은 너무 뻔해. 나오는 선지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가 오류로 나오지 더 쉬워. 됐죠? 오히려 맞는 선지가 A인지 B인지 헷갈려서 차라리 헷갈릴 수 있고 아예 선지를 오류하면 더 쉬워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론나라 성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기본을 먼저 깔았어요. 자, 그러면 요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지도상에서 위치만 여러분 북만주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야? 부여. 그래서 요 동네를 뭐라 그래요? 북만주라 그래요. 북만주. 그 여기 송화강 보여요? 그래서 강 옆에는 원래 평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북만주 요 지대는 원래 또 초원이기도 해요. 됐죠? 그러면 초원에서 뭐 하겠어? 초원에서? 그렇지, 목축. 그죠? 그럼 평야에선 농사.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추운 동네다 보니까 이게 농사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원지대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래요? 목축. 그런데 여기 강유역의 평야지대에서 뭐예요? 농경. 그래서 경제 구조는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합니다. 그래서 반농반목이라 그래.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쪽 동네 애들이 무서운 거야. 중국 애들이 항상 견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유목민들이 별로 안 무섭거든. 왜냐면 얘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약탈하고 가버려요. 몽골이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남송을 아예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지배하거든요. 그게 원나라라 그랬잖아. 이런 거 좀 예외적인 경우야. 근데 그래도 봐요. 그렇게 대단하던 몽골이라고 해도 얼마 못 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농경과 목축이 함께 가니까 무서운 거지. 계속 갑니다. 자, 고구려. 자, 그래서 맨 위에가 누구예요? 부여. 북만주. 그 다음에 고구려는 여러분 우리나라 북쪽에 강이 두 개가 있잖아. 그쵸? 여기가 뭐야? 얘가 여기 써있다. 이거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 뭐야? 백두산. 요 얘기 좀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위치만 확인할게요. 나 좀 봐. 정신 차리고. 백두산에서 크게 발원해서 나가는 하천이 두 개야. 하나는 이렇게 흘러서 위로 나가. 동해로 나가는 게 뭐지?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하천 중에 제일 길어요. 이게 중국과의 국경, 오늘날의 국경선이기도 하지. 그래서 서해로 나가는 하천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A, B. A가 뭐고 B가 뭐야? 아니 누가 두만강이고 누가 압록강이야? 아니 두만강 압록강인 건 알잖아. 그러니까 아는데 몰랐는데요? 비밀로 해요. 하나가 압록이고 하나가 두만이잖아. 누가 두만이고 누가 압록이야? 다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애 여기 뭐예요? 여기 머리야 머리. 그래서 머리 그래서 두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백두산이 굉장히 큰 하천이거든. 근데 백두산에서부터 발원해서 이 길이 봐봐. 와. 그래서 내려오는 압력이 장난이 아니겠지. 압력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압록강이야. 됐죠? 하여튼 결론 외우시면 돼. 그럼 이제 고구려는 어디 있느냐? 요 압록강 상류에 졸본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산악지방이에요. 아주 척박한. 그래서 얘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삥 뜯으러 다녀야 돼. 됐죠?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 주변 마을 계속 털러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함경도의 옥저. 밑으로 내려와서 강원도의 동해.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마한, 진안, 변안. 한이 몇 개야? 3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만.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쉴 때 됐어요. 요 쉴 때 됐죠? 위에서부터 북만주의 부여. 밑으로 내려와서 압록강 쪽에 압록강 산악지방의 고구려. 밑으로 내려와서 함경도의 옥저. 밑으로 내려와서 강원도의 동해. 맨 밑에는 한 3개. 마한, 진안, 변안. 그래서 뭐라고요? 서만. 마한이 백제국이 되고 진안이 사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변안이 가야가 될 거야. 가락국. 돼요? 그래서 한이 3개 합쳐서 뭐라고요? 서만. 딱 눈도장 찍으세요. 이게 지도도 지도지만 말로 풀어져 나와도 글로 풀어져 나와도 알아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 나라 성장에선. 그런데 마지막 쉬기 전에 한마디만. 이제 쉬었다 갑시다. 쉴 때 됐어. 이게 혹시 만약에 헷갈리면 헷갈릴 건 뭐밖에 없어. 사실은 이거밖에 없잖아. 저는요 고구려랑 사만이 헷갈려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본인이 아주 스페셜한 경우야. 본인이 해결하시고. 만약에 헷갈리면 제가 볼 땐 헷갈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옥저랑 동해 위치. 왜냐면 얘네들이 존재감이 떨어지잖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둘 다 또 연명도 아니야. 왕도 없어. 둘이 비슷해. 똑같이 고구려의 밥이야. 맨날 두들겨 맞아. 되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근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게 봐요. 이 봐봐. 지도 봐봐. 동해 옆에 뭐 있어요? 동해네. 됐어요? 그래서 동해 옆에 동해. 외운 거죠. 당신 혼자 뭐 한 거야? 그러시는 거 아니지. 누가 그러더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에 동해라고 써 있으면 어쩔 거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동해 표기할 때 마음대로 표기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원산만에서 울릉도 독도 사이에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표기한다고 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 제도를 제가 찾으면요. 가지고 오세요. 됐죠?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리고 지도 가지고 오면 제가 식사 대접할게. 그리고 112에 신고할 거야. 왜냐면 여기에 동해가 써 있잖아. 대한민국 지도일 리가 없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야. 저는 함께 살 수 없어. 그 사람이 공무원 되는 걸 내가 막아야 돼. 112에 신고할 거야. 이랬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입니다. 믿으십시오. 됐죠? 그래서 동해 옆에 동해예요. 되죠? 자, 그럼 위치 다 끝난 거예요. 됐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부여부터 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쉴 때가 됐네요.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